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오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는 또다시 공기 고갈 상태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공기 고갈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이 BC 부력 조절기, 그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몇 모금의 호흡을 해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선 지금 제가 공기 공유 상승에 대한 그 영상은 제작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짝호흡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짝호흡은 현재 어떤 교육단체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다이빙 스킬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이빙 처음 배울 때만 해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소개하고 싶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벌어져서는 안 될, 발생해서는 안 될 그런 공기공활 상태에서 다른 어떤 옵션이 전혀 없을 때는 우리가 부력 조절기 속에 있는 공기를 사용해서 한번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승할 때는 저희들 폐나 저희들 BC 안에 있는 공기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선 우리가 공기가 고갈됐다고 하는 것은 스쿠바 실린더 안에 있는 공기가 완전히 고갈되지 않아도 1단계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압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단계는 저희들 주변압과 같은 압력이 되어야지 2단계로 호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수심 30m, 40m, 4기압, 5기압 상태에서 공기 고갈 압력을 느끼더라도, 공기 고갈의 어떤 징후를 느끼더라도 상승하다 보면 그 2단계 속에 있는 어떤 공기 압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호흡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실린더 안에 제로바를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공기 고갈 사고로 수면에서 저희들이 발견한 그 조난자나 또 조난자의 장비 속에서는 그나마 완전히 공기를 다 소모해가지고 제로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을 우리가 시작을 하다 보면 그 주변압이 차차차차 낮아지죠. 그러면서 부력 조절기, 드라이 수트 혹은 호흡기 2단계 속의 공기도 팽창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영 상승을 하거나 혹은 부력 상승을 할 때 절대로 2단계를 입에서 뱉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 그 팽창하는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기에서 공기 전달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은 어쩌면 저희들 부력 조절기 안에 부력 조절을 위해서 넣어놨던 공기도 상승하면서 팽창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 상승할 때 팽창하는 그 공기를 사용하면 안 되나? 들이신 공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력 조절기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한번 디플레이터를 누르면서 공기를 쭉 빨아다니면 공기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물속으로 후루룩 풀어내느냐? 아니면 그것을 다시 BC 안으로 밀어 넣으면 비록 이산화탄소의 부분압은 높아지겠지만
어쩌면 아직도 좀 더 많은 팽창하는 공기와 내가 다시 불어넣은 공기가 합치면서 또한 공기는 더 계속 팽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 번 정상적인 호흡을 들이쉬면요, 이게 사람의 덩치 혹은 폐의 그 부피에 따라서 뭐 다양한 차이가 나지만 간단한 어떤 이 정도의 1회 호흡량은 약 500ml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크게 들이쉬면 한 1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할 때 팽창하는 공기, 그 안으로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를 다시 밀어 넣어줘도 어쩌면 산소 의 16%가 아닌 꽤 높은 퍼센트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몇 번은 호흡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BC 안에 그 들어가는 공기의 양은 이게 당연히 BC 혹은 윙, 그 블레드요, 공기 주머니는 상당히 안에 많은 양의 공기를 함유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블레드를 사고 있는 외피, 이게 탄탄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실제 공기를 넣었을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터로 공기를 넣었을 때 그게 꽉 차게 되면 비록 블레드 안에는 여유가 있는데도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면 그게 덤프 밸브를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이 윙을 사용해 가지고 안에 어느 정도의 공기가 들어가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해주신 분은 그 대구의 스쿠버 월드에 있는 우리 조준현 강사님과 함께 일하시는 그 강사분들이 시행하고 촬영하고 했는 그런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 번요, 두 번요, 세 번. 지금 심호흡으로 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 지금 다섯 번째까지 해서 여섯 번째는 별로 부풀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BC 안에 있는 공기를 우리가 사용해서 공기 고갈 상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우리가 문제라고 한다는 것이 과연 공기가 고갈된 상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어쩌면 사용할 만한 스킬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어떤 스쿠버 스킬로 교육하기에는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게다가 공기 고갈, 거의 패닉 상태에 다다른 다이버가 과연 이런 것을 실행해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사소한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BC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내부에 곰팡이가 쓰는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 들어 마시면 곰팡이에 의한 폐렴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게 교육 스킬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킬은 수영장에서는 거의 연습을 하기가 불가능한 스킬입니다. 꽤 수심이 있어야지 이 스킬을 우리가 실습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절대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 사고 보고에 의하면 이 짓을 해서 소생을 했다. 공기 고갈 상태에서 도움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 보고가 현재까지 2건이 올라와 있대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정식 일반적인 교육은 아니더라도 다이버분들에게 소개는 좀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공기 고갈 상태를 맞는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저희들 동해안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사건도 있습니다. 공기 고갈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어 잡다가 이렇게 공기 고갈되는, 제 경우는 사진 찍다가 공기 고갈되는 그런 경우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공기 고갈 상태에서 빛이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이용해서 몇 차례의 호흡을 하면서 수면으로 탈출을 할 수 있다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상황을 연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